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와서 살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대부분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들려드렸는데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힘든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한 기록도 남길 겸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남편이랑 같이 찍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저랑 남편이랑 처한 환경이 아예 달라요. 남편은 미국에서 옛날에 3년 살았었고 인도에서도 4년 살아본 해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평생 살면서 이제 해외 생활을 동경만 해온 토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살면서 겪었던 그런 충격과 속상함의 크기가 훨씬 컸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만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지난 1년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시간이었어요. 그게 사실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나라가 바뀌었죠. 사는 나라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새로운 병원에 취업을 하고 그 병원에서 맡은 업무도 마취 회복실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 자체도 한국, 미국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대학원 시작하면서 MP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간호 연구란 무엇인가, 임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고민들까지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밀려와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편한데 제 마음이 그러질 못해서 계속 우왕좌왕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급해서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 남편이나 주변에 해외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해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막 웃어요. 그 친구들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인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판단이 안 돼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으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미국인들이랑 완전히 티도 안 나게 섞여가지고 막 하하호호 웃고 농담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혼자 막 속상한 거예요. 그게 제가 되게 이상이 높은 거죠. 제 현실은 전혀 가깝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저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의 갭 자체가 큰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 갭을 크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은 갭은 크지 않은데 제가 느끼는 게 너무 예민한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이런 갭을 느끼는 상황에 너무 많이 처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직장이었고요. 대학원 공부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 같이 모르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친구들이랑 팀플 할 때도 다 이거 왜 이런 것 같아? 저거 무슨 뜻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크게 갭을 못 느꼈고 그 정도의 영어는 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이랑 사회생활, 소셜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기에 제가 굉장히 조금 어색한 사람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사회생활을 정말 타고나지 않는 이상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언어도 불완전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 시사 상식도 없고 동료들이랑 관심사도 전혀 다르고 하니까 농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대화에 끼기도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 아는 대화면 끼고
아니면은 안 끼고 그리고 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초반에는 마음이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저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조바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영어도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입도 안 떼고 막 대화하는 거에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영어를 한다고 해도 그 미국인들이 하는 그런 리액션이랑 뭔가 바이브가 저랑 너무 다르잖아요. And that's why I prefer good old-fashioned American racism. Yeah, I said America, I prefer it. It's in your face. 되게 엄청 쿨하게 인싸처럼 막 하는 언행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랑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막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막 너무 여기 잘 끼고 싶으니까 막 그런 것도 막 따라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정말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사춘기 자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뻐 보이는 친구들 뭐 잘 나가 보이는 친구들을 막 동경하고 막 따라 해보고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행동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 어울린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때의 기분처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니까 너무 별로야. 저렇게 말하니까 되게 쿨해 보인다. 막 제가 그런 조바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한 거의 30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낼 때는 이미 그런 정체성이 형성된 이후였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야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했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잘하고, 나 이런 거 잘 못하더라. 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이해해줘. 내가 잘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딱 확실하게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뭔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사람, 뭐 보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제가 갑자기 갈피를 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고 싶은 이상향도 바뀌고 저의 가치관도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과정이 이제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배움의 과정이지만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새로운 사회에 잘 어울리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하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긴 하지만 너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든 생각이 이렇게 30을 바라보는 성인도 새로운 사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새롭게 느끼는 감정과 이제 자아 정체성 혼란 이런 게 있는데 한 10대 때 청소년 때 막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온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힘든 과정을 이겨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산 입장에서 그렇게 해외 생활을 미리 해본 친구들이 항상 부럽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들도 나름의 힘듦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거치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자들의 모습도 함께 관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 이민을 와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정리해 가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처 기전도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어떤 환자분 중에서는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데 본인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프랑스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본인을 프랑스인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혹시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4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한국인 교포 중에서는 뭐 한국어 실력부터 천차만별이잖아요. 한국어가 아주 유창한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꺼리는 분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한국인으로 아이덴티파이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크신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여기에 잘 어울리려면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쌓아왔던 정체성과 애정과 나의 성향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혼란의 소용돌이 안에서 본인만의 현명한 대처 기전을 잘 찾으면 제가 어느 쪽에 더 애정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정체성을 더 인식하느냐는 저의 판단일 뿐이지 맞고 틀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맞지만 여기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걸 좀 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은 나이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1살, 2살 많아도 깍듯이 선배, 언니, 오빠 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게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하려면은 이쪽에 대한 생각을 내가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저보다 어린 사람을 봤는데 뭔가 그 사람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불편해지는 이 마음은 뭐지? 이러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는 한 예시였을 뿐이지 사실 굉장히 충돌하는 가치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국에서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들였잖아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이상향이나 중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치우쳐야 되는지 너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와, 나는 여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에 그렇게 오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겨우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뼛속까지 한국인이고 내가 한국에서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한국에 더 적합하구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을 생각하자니 거기서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는 결국 한국도 미국도 안 어울리는 굉장히 그 사이 어딘가에서 붕 떠있는 애매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던 생각이었고 지금은 또 신기하게 생각 정리가 돼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그 고민과 번뇌 과정이 그냥 제가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그런 가치와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를 그냥 배워가는 중인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뉴욕이라는 곳이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제가 하는 걱정 정도는 사실 정말 일반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지 그렇게 이상한 괴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나는 왜 이런 번뇌를 만들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다양성이 포용되는 이 뉴욕에서 제가 굳이 꼭 이래야만 해 하는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저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고 어차피 생각이라는 거는 주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세뇌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고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배웠는데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또 받아들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성된 저의 자아가 또 다시 있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제 해외 생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꼭 나라를 옮기지 않아도 살면서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Fade to grey.